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을 보고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Q&A에서 홍기복님하고 몇 분 의견들 주신 거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송기봉님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트만 살아있네요. 어찌 620만원을 너무 쉽게 넘어섰다. 5,400달러 얘기하시는 거겠죠. 장대 거래 장대 양봉이 아쉽지만 너무 빨리 먹으려다 체한다가 많네요. 이 장에 그래도 가격이 640만원이다. 진정한 대장주. 평균 580만원을 잡아도 60만원 추가 상승한 구간이다. 애초에 예정일은 5월 중순이었다. 애시당초 목표가로 740만원을 잡았는데 횡보와 기간 조정, 프리미엄을 60만원 추가로 주어 목표 가격 74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시킨다. 보고 이렇게 했고, 환율 변동이 이렇게 큰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 두어 번 IMF급 변동을 주면서 1150원이네요. 겁나요. 기름값도 오르고 모조리 안 좋네요. 이렇게 써줬고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관련된 그 원유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티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은 비트와 디커플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비트가 내린다고 함께 하차하는 순간 리플 물량만 빼앗길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당신이 초단타 선수가 아니고 손절을 꼭 해야만 하는 생계형 자금이 아니라면 홀딩하세요.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박도영님이 최근에 리플에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올려보았습니다.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봤거든요. 봤는데 트위터 유저 리플 CTO XRP 꾸준히 매각 중 이렇게 썼습니다. 한 트위터 유저가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데이비드 슈와츠가 최근 보유하던 XRP를 계속해서 매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CJ님이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주셨어요. 답변을 주셨고, 일단 오히려 찰리리처럼 뭐 뭐였죠? 라이트코인 비쌀 때 한 번에 물량 털어내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그냥 꾸준히 매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런 거를 기사화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퍼드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기사로밖에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XRP 가격이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같이 이제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거의 저는 이제 마지막에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알트코인들만 위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송기봉님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최근 사실 가격보다 올랐어요. 올랐고,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하락이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알트코인들만 몰빵을 해서 비중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체감하는 거는 계좌가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 비트, 리플, 이더 이거는 어느 정도 비중을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Q&A 댓글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어제 봤었나요? 비트 도미넌스 봤었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오늘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어제 비트코인 상승하고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해주는 범위 내에서 지금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살짝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은 뭐 지금 뭐 5% 이상 10%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올랐죠. 비트가 비중이 이제 올라가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보시면 57.37까지 올랐습니다. 7.37까지 올랐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 작년도 9월부터 이렇게 삼각 수렴했던 그 구간의 중심값이 제가 57이라고 했고, 제가 아마 어제 영상이나 엊그제 영상 이 도미넌스 차트 설명드릴 때 이 57까지만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하락 관점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삼각 수렴에서 하향 이탈했습니다. 하향 이탈하고 지금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57이 이 삼각 수렴의 중심값입니다. 중심값이고, 이때도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그런 가격이고, 이때도 이제 저항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전 중요하다. 비트 도미넌스가 만약 57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채널 상단부인 63, 4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알트코인들은 더 큰,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혼자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나마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여기서 57 정도,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CJ님, 와사비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지금 도미넌스가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57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하락, 아래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고,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알트코인들 중에, 대형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같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제가 차트를 봤을 때 거의 바닥에 다 왔다는 거예요. 거의 바닥에 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BTC 마켓에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빠질 자리가 거의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57, 57.5 이 정도 안에서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고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빠진다라고 하면 이번에 하락이 저는 이 채널에 우하향하고 있는 이 채널의 중심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41 정도까지, 41, 40에서 41 정도까지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되겠다. 네. 우선은 여기서 이 57에서 방향성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지금 제가 오늘 모임을 갔다 와서 좀 늦게 지금 방송을 켰는데, 보시면 아까 저녁 때 5,400달러를 깼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5,400달러를 깼습니다. 깼는데 지금 4시간 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5이평선에선 지지를 했어요. 15이평선에선 지지를 했고, 제가 이 채널 예전에 처음에 채널 그릴 때 약간 더 낮게 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이때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이제 나머지 이 채널 상단부에서 이제 놀다 보니까 채널 좀 더 당겨서 위로 그렸는데,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 15이평선, 15이평선에서 지지받았던 이 가격대가 채널 그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은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5,400달러, 이 윗꼬리가 5,400달러와 윗꼬리 영역을 뺀다라고 하면 5,380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도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지지가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아까 송기봉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해줬으면 이제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강하게 눌러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면 지금 이 영역대가 어디냐 본다라고 하면 2018년도 6월달 저점과 지금 이제 5,400달러 이 가격대에서 며칠 제가 놀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처음 하락 나오고 이 5,400에서 반등이 나오고 3, 4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에 이 5,740을 돌파하지 못하고요. 여기서 몇 차례 흔드는 작업을 하고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5,750을 돌파하더라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안과 1-2안 중에 어떤 거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뭐냐면 50주 이평선이 지금 주봉에서 보면요, 주봉에서 50주 이평선을 윗꼬리가 달려서 이제 넘어갔었어요. 넘어갔는데 일단은 50주 이평선에 이 봉이 마감돼서 끝나야 됩니다. 봉이 50주 이평선 위로 올라와서 마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주봉상 아직까지는 이제 결정된 건 없다. 결정된 건 없고, 지금 이제 50주 평선은 꾸준히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정도 가격 5,420에서만 지지를 해주고 5,400달러에서만 머물러 준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되면 이 50주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50주 이평선과 이제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20주 이평선이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거고, 만약에 그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이와 같이 50주에 완전히 안착한 그런 모습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이런 모습, 그리고 다음 주에 그냥 걸쳐진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횡보만 해줘도 저는 이제 50주 평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이제 5월 한 초가 되겠죠. 그래서
5월 초가 되면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하락이 없이 이 정도에서 횡보만 해줘도 자연스럽게 50지평선에 올라타면서 1-1안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일봉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영역대에서는 언제든지 뭐 위로 올라가는 슈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까지는 우리가 이제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이더리움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 보면 지금 0.0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0.03까지 내려와 있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삼각수렴 만약에 이더리움을 관심있게 보고 내가 이더리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의 중심값 적어도 중심값 위쪽으로 올라탔을 때 이제 들어가면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올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 추세 라인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 이 추세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돼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일단 0.03은 이때 이렇게 지지를 했던 라인이어서 여기서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위치가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시간을 이제 오래 보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차트를 딱 보면 이 모습이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약간 역헤드 숄더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 팔 만들고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0.03을 띄워준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오른쪽 어깨가 될 수 있겠죠. 오른쪽 어깨가 될 수 있고 이때 왼쪽 어깨 만들 때 마지막으로 깊게 내려오고 이제 반등 나왔잖아요. 지금 모습이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급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어찌됐든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을 관심 있게 좀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0.036, 0.037 이상 올라왔을 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할 타이밍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에이다를 보도록 할게요. 에이다를 볼 건데 이제 에이다 짱정 크리처님이 이제 에이다 물어보셨는데 에이다 보시면 에이다는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이제 강한 종목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이다 이제 1300 사토시, 1320 사토시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이게 이제 수개월간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보시면 1900 사토시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다시 눌러서 강하게 돌파했던 그 1300 사토시까지 다시 눌러줬어요. 다시 눌러줬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120일 이평선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에이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최저점과 그 다음 저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까지 닿지 않고 이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렇다라고 하면 에이다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에이다 들고 계신 분들은 지난번 올라갔던 것보다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에이다가 이제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못 올라간 거예요. 뭐냐면 이더리움은 이 저항 역할을 한 0.042, 0.042, 0.042 0.042 그 BTC도 못 올라간 겁니다. 못 넘어갔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이 1300 사토시를 넘어가서 이제 오히려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 이제 훨씬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시를 보시면 대시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저항 자리가 0.023입니다. 이 0.023이 작년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예요. 몇 번이나 이제 맞고 떨어졌던 자리죠. 근데 이걸 이번에 돌파했었는데 지금 이걸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봤던 에이다는 지금 여기 걸쳐 있는 거예요. 여기 걸쳐 있는 건데 대시 같은 경우 여기까지 내려왔죠. 지금 내려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을 있는 라인을 그려보면 거기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물론 아래 꼬리는 이제 깨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깊게 눌러주면서 보시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를 여기서 이제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역배열된 장기 이평선 역배열되어 있는 걸 풀어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뭐 15일 이평선이야 금방 땡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배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눌림목이 발생된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알트코인들을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좋냐면 지금 그냥 BTC 마켓 차트를 보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도미넌스가 지금 최근 가격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비트 도미넌스 차트가 거의 지금 저항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에서 도미넌스가 뭐 64, 아까 말씀드렸던 63, 그 채널 상단부인 63, 64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겠냐,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캐시를 볼 건데 지캐시는 아까 봤던 코인들보다는 안 좋죠. 보시면 지난 이제 저점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지난 저점이 0.012인데 이 0.012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깨고 내려왔고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큰 하락세경을 그릴 수 있어요. 큰 하락세경을 그리고 있는데 큰 하락세경 에서 지금 닿지 않고 일단은 지금 양봉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 역배열이 되어 있어요. 15, 50, 120, 200 완전 역배열 되어 있고 이때도 완전히 역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역배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때 아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완전 역배열 되어 있을 때는 15일 이동평균선 올라타면 그리고 15일 이동평균선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면 그때는 이제 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키시도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200일 이평 맞고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다시 한번 이 하락세경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하락세경의 아래 부분 맞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고 이번에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일 이평선 다시 한번 올라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하락세경을 돌파하는 흐름을 저는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퀀텀을 볼게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이제 퀀텀을 볼 건데 퀀텀도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벤트가 있으면서 이제 주요 저항 계속 맞고 떨어졌던 이 7만 사토시를 돌파를 했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하고 돌파 이후에 이때는 안착하는 모습처럼 보였죠. 이틀 동안은 안착했습니다. 근데 재차 맞고 떨어졌어. 음봉 나오면서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그 7만 사토시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와서 아까 뭐였죠? 에이다는 이 지금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 라인 닿기 전에 지금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대시는 닿고 반등하는 모습이고 퀀텀은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저점은 지켰죠. 지금 저점은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지캐시는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알트코인들 강한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 에이다가 오히려 이제 제일 강한 거고요. 오늘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에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죠? 그 다음이 이제 대시 그리고 이제 퀀텀하고 그 다음이 퀀텀이고요. 퀀텀하고 이제 이더리움 비슷한데 이더리움이 퀀텀보다 조금 나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퀀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지캐시가 가장 저점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캐시가 차트 흐름상은 이제 가장 저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역으로 또 보면 가장 싼 영역에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그 지캐시가 어떻게 가장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위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약한 모습이라는 게 매수하기엔 좋은 위치로 와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도미넌스 자체가 지금 거의 저항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퀀텀도 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차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기봉님이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차트를 거의 IMF 때 흔들었던 것만큼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오전 방송에서 원달러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원달러 차트 보면 돌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115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송기봉님이 이제 원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유를 보면 원유 가격이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원유 차트를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원유 차트도 마찬가지로 역헤드 숄더 왼쪽 팔 만들고 왼쪽 어깨 머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지금 모습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이 54달러, 55달러 이 저항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금도 지금 이제 이 위치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원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주요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크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원유가 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느냐,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 제가 이제 중국이라고 보는, 지난번에도 이제 결국에 미국이 금융 세력이 노리고 있는 그 타겟 최종 목표는 누구냐, 중국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어떤 위기, 경제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냐면 중국의 어떤 자본, 중국의 금융 자본, 그리고 중국의 자본시장을 미국이 금융 세력이 가져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대해 인정했던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 8개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대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예외를 적용해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일본, 한국, 터키는 동맹국입니다. 미국 동맹국이 이렇게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중국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번에 손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란 원유 제재를 다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입장은 어떠냐 보시면,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한 미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존중해 이를 해치는 잘못된 행위는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란과 협력하는 것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계속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란산 원유를 계속 사들일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이,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방안을 찾을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선적한 국가로서 이제 거의 하루에 60만 배럴 정도씩 중국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거의 평균적으로 60만 배럴씩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방안을 찾을 건데, 이것 또한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어찌됐든 그 미중 무역 전쟁을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미국이 제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만약에 원유 수입을 계속 해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은 그걸 이제 명분 삼아서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 그 테이블, 협상 테이블을 그냥 엎어버리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결국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쭉 돌이켜서 보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잡는 건데, 중국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이제 무기화한 겁니다.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 에너지 생산량을 최대치로 지금 끌어올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요, 미국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지금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금 보시면 역사적 거의 이제 고점이죠. 그래서 원유 생산량을 미국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늘리면서 원유 가격을 오히려 눌러놨었습니다. 눌러놓고 그 원유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 결정권을 자신들이 갖고 왔죠. 갖고 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원유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어떤 지금 작업을 했냐면, 베네수엘라, 중국이 이제 수입을 했던 베네수엘라를 그 친중 정권 마두로 정권을 이제 제거를 하고 친미 정권인 지금 과이도 정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베네수엘라는 이미 친미 조건을 안 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미국이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제재를 같이 가해서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중국이 그 원유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제 위안화까지,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는 이제 거의 뚫리는 상황이 됐는데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위안화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싼 가격에 이제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요, 수입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위안화 약세까지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미국 금융 세력의 최종 목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최종 목적은 중국에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야, 이게 무슨 암호화폐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걸 뭐하러 설명하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그 뒤에 있는 금융 세력, 이 지금 원유 시장 가격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지금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베네수엘라 손보고, 지금 이란도 환율이 거의 최대치에 있습니다. 환율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요.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뭐 이란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시면 잠깐만요. 이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2018년도 초부터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50%까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국민들, 이란 안에 있는 이란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란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사용량이 증가가 됐잖아요. 비트코인 사용량이 증가됐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뭐냐? 결국에 이런 환율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암호화폐를 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터키라든가 좀 경제 사이즈가 되는 나라들, 뭐 브라질이라든가, 브라질 그래서 해와라 비트코인 지금 그 증가량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원화를 넘어섰고 브라질 해와라가요. 그리고 만약에 위안화에서 위안화 약세와 맞물려서 이 원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중국 돈 있는 부자들 입장에서 과연 어디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까라고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 세력이 결국에 그 만들어가는 그림, 그 그림에서 이 원유 가격을 올리고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중국의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물론 이제 그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 그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암호화폐 시장 개방을 요구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저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2019년도 4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물론 지금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뭐 리플 차트도 그렇고 이더리움 차트도 그렇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고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1안이 안 가고 만약에 50G 평선, 아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50G 평선 뭐 횡보만 해도 넘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50G 평선을 횡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빠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진짜 3,000달러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는 시장은 방향을 턴을 한 겁니다. 턴을 했기 때문에 그 돌려 세운 작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달 정도만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시장은 다시 올라올 거다. 그리고 6,000달러 이 정도 가격은 앞으로 한 3달, 4달 정도 지나면 만약에 1-2안으로 진행이 돼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되는 것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거나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24일 진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